네, 고령화의 새로운 이슈 경제적 학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왜 이 경제적 학대가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진화된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떠한 법 제도를 만들고 대응 체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나라도 고령화가 2018년 이미 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2017년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걸 다시 생각하면 2025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 대비로 20%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차지한다는 건데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고령화가 진행됐을 때 오랫동안 어떤 미래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그러면 생산 인구들이 그 고령자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국가마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 제2 베이비 부모들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이들이 지금 65세 이상인 고령자들을 잘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40, 50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 은퇴 준비도 잘 되지 않는 상황 아니신가요? 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이 다음 세대가 고령자들을 부양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부양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양하고 해야 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효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고령 사회로 되면서 이 노인 학대, 특히 경제적 학대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국가별로 사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는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경제적 학대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약간의 그 거부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해야지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학대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피해자와 그다음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학대인지를 경제적 학대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 학대의 신고의 어떤 퍼센트는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경제적 학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국가별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상속에 대한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부모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관점, 그다음에 권리의식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 학대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경제적 학대는 상당히 복잡한 사회문화적인 어떤 구조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사회문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회에 맞는 어떤 방식으로 면밀하게 조사되고 고민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은 사실 이 경제적 학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당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영국의 어떤 인디펜던스 라이브 2013년 조사에 따르면요.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로 국가가 이 노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요양비의 지출액이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 고령자의 노인의 경제적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어떤 경제적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요, 계속적으로 이 경제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또 매년 6% 이상의 노인이 경제적 학대를 입고 2030년에는 500만 건 이상의 경제적 학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형의 학대와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80대 이상이 가장 취약하고 나이가 듦으로써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역 어떤 APS 보고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경제적 학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경제적 학대를 하게 되는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랄지 준비되지 않는 측면들이 굉장히 있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다른 선진화된 문화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이미 시작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많은 노인들이 사실 연금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우리나라 연금이라고 하면 특별히 많은 어떤 연금이 아닙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연금도 되게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학대의 어떤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준비 안 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더 잘 구축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측면으로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